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작품 준비하셨군요. 네, 미야베 미유키의 누군가라는 소설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장편 온, 소설이죠. 예, 네, 특히 이제 이 미미 여사의 작품 많이들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맞아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미야베 미유키의 누군가,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로 도시가 텅 빈 8월 15일의 오후였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대기업 이마다 콘체른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인 65살 가지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여 넘어진 후 보도에 부딪혀 사망한 겁니다. 사인은 뇌타박상이고요. 가지타를 친 사람은 도망을 쳐서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입간판을 세워놓았고요. 가지타가 기사로 일하면서 모셨던 대기업 이마다 콘체른의 회장은 자신의 사위인 스기무라에게 이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전합니다. 스기무라가 형사나 탐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스기무라는 장인이 운영하는 이마다 콘체른에서 사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지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가지타의 두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모셨던 이마다 콘체른의 회장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가지타에 대한 책을 내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인 가지타와 그의 딸들에게도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족이 된 가지타의 딸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사보 담당이면서 자신의 사위인 스기무라에게 두 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스기무라는 가지타의 두 딸들과 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언니인 사토미는 32살의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인형이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고로 결혼을 미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 리코는 22살로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웨이브 머리카락에 발랄한 이미지였어요.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던 중 실증이 나서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써보거나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써서 아버지를 죽게 한 범인이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또 한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걸 깨닫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니인 사토미는요, 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내내 뭔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언니 사토미는 스기무라와 약속을 정할 때 동생을 먼저 보낸 후 잠깐 둘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달래 동생 리코를 먼저 돌려보낸 언니 사토미와 스기무라가 이제 둘이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스기무라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먼저 입을 엽니다. 사토미 씨는 그럼 아버님의 인생에 관한 책 같은 건 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럼 아버님의 과거를 조사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에 사토미가 대답을 한다. 눈치를 채셨군요. 리코와 저는 10살 차입니다. 사실 리코 위로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죠. 경제적으로 힘들어 중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다시는 애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리코가 생겨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때문일까요? 리코는 늘 아버지의 샛별이었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질투했지요. 네, 큰딸은 아무래도 좀 힘들죠. 10살 차이다 보니까 보는 눈도 다르더라고요. 또 저는 그만큼 부모님과 지낸 시간이 길어서 동생이 모르는 걸 여러 가지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어려운 형편으로 만나서 20살에 결혼하셨거든요. 안정된 직업도 갖지 못하고 고생을 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좋은 사장님이 계셨던 도모노 완구 회사에 들어가셨죠.
호스테스 일을 하던 엄마도 사장님의 배려로 도모노 완구 회사에서 사무를 보게 되었고요. 아, 그럼 아버님이 택시 회사로 옮길 때까지는 두 분 다 거기서 근무를 하신 거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복잡한 사정이 생겨서 결국 그만두셨어요. 아버지는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니, 나중에는 뭐 성실하게 사셨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책을 쓴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그런 과거를 캐내지 못하게 하고 싶거든요. 어, 그럼 뭐 동생분이 상처받는 것도 걱정이고, 동생이 캐낸 과거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걱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말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옛 얘기가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회장님께 무척 신뢰를 받았잖아요. 정말 또 잘 대해 주셨고요. 저는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요. 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책의 취지에 어긋나거든요. 최근 10년, 그러니까 저희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된 뒤에 아버님 그 인생을 다루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분이 책을 만드는 것 자체를 단념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면 오히려 동생분이 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죠. 아, 그리고 그건 우리 회장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책을 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이 잘 돼서 매스컴에서 다뤄준다면 범인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기무라는 사토미가 아직도 뭔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기무라가 혹시 더 할 얘기가 있냐고 묻자 사토미는 아버지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노린 걸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토미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우리는 예전에 보험조에 말려든 적이 있어요. 28년 전에 저는 유괴를 당했었어요. 이틀 밤을 갇혀 있었죠. 저를 유괴한 사람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랬었어요. 아버지한테 원한이 있어서 저를 죽일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죽지 않고 살았지만 진짜 위험했었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겨우 정착한 도모노 완구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또 그런 불안정한 삶으로 되돌아간 것도 전부 그 때문이었습니다. 스기무라는 사고의 경위와 범인 찾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장인이자 또 사고로 숨진 가지타가 모시던 이마다 콘체르네 회장을 만나 가지타의 두 딸을 만난 얘기를 보고합니다. 얘기를 들은 회장은 가지타의 죽음이 누가 노린 살해일지도 모른다는 그 큰딸 사또미의 말은 비약이 좀 심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딱히 가지타에게 별다른 수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스기무라는 가지타의 작은 딸 리코를 만나 책 쓰는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데요. 리코는 아버지 가지타의 동호회 활동 등 최근 활동 내용들을 정리해 왔고, 스기무라는 지금처럼 최근 10년 정도의 얘기들 위주로 담아 책을 내자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좋지 못했던 과거를 동생이 모르게 하고 싶다는 언니 사토미의 의견을 존중한 거죠. 리코는 스기무라의 의견에 찬성했고요. 아버지의 고향인 미즈라는 곳에 가서 사진 정도만 찍어 오겠다고 말합니다. 스기무라는 리코가 정리해온 가지타의 이력들을 살피다 리코가 가져온 사진 한 장을 보게 되는데요. 가지타가 도모노 왕구회사 재직 당시 회사 사람들과 설날 아침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 속 배경은 28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사토미가 유괴를 당했었다고 했던 그 시기의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의 가지타와 그의 아내, 어린 사토미의 모습도 담겨 있었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스기무라는 이와 관련된 자료 조사나 취재는 본인이 맡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리코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버지 가지타의 도모노 왕국 재직 시절은 본인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 사실 리코는 자료 조사나 취재가 버겁기도 했던 차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며 스기무라는 리코가 챙겨온 가지타의 도모노 왕부회사 시절 사진과 그리고 영정 사진을 잠시 빌립니다. 참고 자료로 쓰겠다고 하면서요.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스기무라는 가지타의 큰딸인 사토미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가지타의 과거 부분은 본인이 직접 취재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장인이면서 그 회장님께 사토미가 들려줬던 유괴 사건 등이나 가지타에 대해 품은 의문 등을 상의 없이 얘기했다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토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동생 리코만 모르면 되거든요. 제가 스기무라 씨에게 말씀드릴 때는 스기무라 씨가 회장님께 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있었어요. 그러자 스기무라는 회장님이 사고로 죽은 가지타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며 사토미를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조사 장소는 사토미의 어린 시절에 가지타가 일하던 도모노 완구다. 사토미가 유괴를 당했다던 그 시기이기도 하다. 32년 전에 사토미는 그 회사 기숙사에서 태어났다. 두세 살쯤 되던 해 설날에는 사옥 앞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가지타의 둘째 딸이자 사토미의 동생인 리코가 갖고 나왔고, 현재는 취재를 위해 스기무라가 갖고 있는 것이다. 스기무라는 사토미가 당했다던 그 유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헤치고 싶었다. 회사로 돌아온 스기무라는 가지타의 작은 딸 리코로부터 받은 가지타의 영정 사진을 사보에 싣기로 합니다. 사실 가지타는 정직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타의 부음이 사보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죠. 또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기로 하고 범인을 찾는다는 입간판에도 사진을 넣어서 좀 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려고 합니다. 가지타가 사망한 현장 인근 아파트 관리실에도 찾아가서 목격자를 찾는데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지타가 일했던 도모노 완구 사장과 연결이 돼서 그를 만나러 향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80살 정도 된 당시의 사장은 가지타와 그 가지타의 아내를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기무라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가지타의 딸들이 사는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언니 사토미와의 통화를 원한다라는 그 스기무라에게 리코는 책을 내는데 비협조적인 언니에 대해 불쾌하다는 감정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네받은 사토미에게 스기무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토미 씨? 예, 동생 리코 씨와는 아직 전투 상태인 것 같네요. 주제 넘은 소리 같지만 사토미 씨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이 리코 씨한테 좀 털어놓으시면 어떨까요? 아버님 책을 만드는 일을 두고 이 동생과 내내 다투고 있는 상태면 사토미 씨도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사토미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본인의 약혼자가 인사드리고 싶어 하니까 만나자고 했다. 사토미의 약혼자는 퇴근 후에 오기로 되어 있기에 먼저 사토미와 스기무라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스기무라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제 도모노 완구 사장님 말씀으로는 사토미 씨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성실한 종업원이셨고
회사를 그만둘 때 상황도 뭐 이렇다 할 만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토미 씨가 경험한 그 무서운 일, 즉 그 유괴 사건 때문에 부모님이 서둘러 도모노 완구를 그만두고 도망쳐야 할 정도의 일이라는 건 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눈치챌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뭐 사토미 씨의 오해라거나 착각이라고 단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역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물론 뭐 제가 들어도 되는 일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스기무라가 화제를 전환하며 묻는다. 저 부모님께서 도모노 완구 시절 얘기를 한 것은 사토미 씨가 몇 살 정도였을 때입니까? 동생 리코 씨는 이 도모노 완구 시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사토미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리코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 옛날 얘기가 나온 건 제가 중학교 때 정도까지였으니까요. 리코는 저하고 10살 차이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후에 아버지의 택시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더 자주 얘기하게 되었죠. 부모님께 리코는 인생을 다시 시작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애였어요. 리코가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쑥쑥 자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인생이 재기한 증거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이 부모님께 저는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는 자식, 인생의 좋지 않은 시기를 공유하고 있는 자식이었으니까요. 사토미 씨는 4살 때 유괴당한 적이 있는 거잖아요. 유괴해서 가둔 사람은 사토미 씨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고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사토미는 눈을 감고 약간 참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렸을 때 제가 겪었던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철이 들고 나서는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무서운 거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또 멀리 하려는 과거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것도 부모님께 확인해 보셨나요? 스기무라가 묻자 사토미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지붕 아래 활달하게 자라는 동생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은 무작정 리코를 귀여워했죠. 왜냐하면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잊은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도 잊었다.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도 잊었다. 나도 리코와 똑같다. 이렇게요. 뭐,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말하고 사토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때 당시 사토미가 겪은 유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토미는 어느 모르는 여자 집에 끌려갔고요. 사토미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죠. 그러자 사토미를 지저분한 화장실에 그 여자가 가뒀습니다.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사토미가 말하자 그 여자는 조용히 하라느니 이게 다 너희 아버지 때문이라느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느니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틀 밤이 지난 뒤 사토미의 어머니가 사토미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토미는 4살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토미를 데려갔던 그 여자의 얼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사토미의 어머니는 혼자 둬서 미안했다 이렇게 말했고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이틀 사이에 매우 야위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토미의 가족은 이사를 하고 사토미의 아버지인 가지타는 몇몇 직장을 전전하다 택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 무렵 사토미의 동생 리코가 태어난 거죠.
이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 건장한 모습의 사토미의 약혼자인 하마다가 도착을 합니다. 사토미의 약혼자 하마다는 사토미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로 대화가 오갔고, 스기무라는 가지타가 사망한 사건 현장에 가서 진지하게 조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토미의 약혼자 하마다는 가지타가 왜 그곳에 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도 사토미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침 가지타는 사토미의 결혼을 앞두고 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토미는 아버지 가지타의 그 말이 사고가 났던 그 동네에 갔던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지타의 사고로 둘의 결혼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토미는 아버지의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그게 둘의 결혼 생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며 걱정을 했고, 약혼자 하마다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면서 사토미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스기무라는 사이좋은 하마다와 사토미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토미의 약혼자인 하마다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름다운 화음의 착신 멜로디였다. 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멜로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어라 했는데 최근에 지금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이것과 똑같은 착신 멜로디를 쓰고 있었다. 하마다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사토미는 하마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사토미의 약혼자인 하마다와 같은 휴대폰 착신음을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스기무라가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같은 벨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사토미의 동생인 리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다와는 형부와 처제가 될 사이죠. 아무튼 사토미와 그의 약혼자 하마다, 그리고 스기무라의 만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스기무라는 사고가 났던 현장에 가지타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돌리러 갑니다. 가지타의 작은 딸이자 사토미의 동생인 리코도 그 자리에 함께할 예정인데요. 그 일을 위해 스기무라는 리코와 통화를 합니다. 20대 초반의 발랄한 리코는 책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부모님에 대한 추억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스기무라가 말을 이어갑니다. 언니 사토미 씨가 리코 씨는 아버지 어머니의 샛별이었다고 하더군요. 샛별이요? 언니가 그런 소리를 했나요? 사토미와 둘이 얘기할 때 들었다. 실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리코가 눈치를 챈 것 같지는 않다.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늘 부모님이 언니만 믿음직스러워해서 섭섭했었는데 저는 늘 어린애 취급만 하고. 스기무라가 다시 물었다. 언니 사토미 씨도 전단지 돌리러 나올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줄래요? 그러자 리코는 화를 내듯이 대답한다. 안 돼요. 그날 예식장 담당자 만난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거군요. 스기무라가 이렇게 묻자 리코는 계속 흥분한 채로 답한다.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고 싶다면 뭐 결혼하면 되죠 뭐. 나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리코는 아버지 가지타가 태어난 고향 미즈 마을에서 재미있는 건물을 발견했다며 그곳에 들러 사진을 찍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즈타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현장에서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만난 스기무라와 리코는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관리실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보도 가장자리로 물러나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때 자전거 한 대가 스기무라를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타박상으로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얼굴에도 상처가 나는 등 스기무라의 아내와 어린 딸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됐죠.
가지타의 딸들인 사토미와 리코도 직접 스기무라의 집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 스기무라는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동네의 한 주민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동네 중학교의 한 학생이 범인 같다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요. 전부터 그런 소문이 돌긴 했는데 괜히 자신의 자녀가 고자질한 것처럼 될까봐 이렇게 선뜻 말을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스기무라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하자 혹시 또 그 학생이 범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녀가 곤란에 처할까봐 그 주민은 매우 난감해했습니다. 그러자 스기무라는 자신의 사고는 그것과는 상관없고 잘 해결됐다면서 지금 들은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이름이나 정확한 신상은 듣지 못했지만 뭐 이 정도면 큰 수확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자전거에 친 보람이 있다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어쨌든 스기무라의 사고가 그 동네 주민의 입을 열게 한 셈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 제보를 해준 사고 현장의 주민이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감춘 채 어떻게 범인을 찾아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스기무라는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한 형사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형사는 가지타를 친 자전거를 몰고 있던 그 사람은 사고 현장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이고 전단지가 돌기 전부터 이미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학교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그 자전거 범인이라고 털어놓으면서 매우 괴로워했고, 이에 상담 선생님은 경찰과 연락하며 이 학생이 자수하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한 거죠. 그런데 전단지가 돌자 그 학생이 더 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신고할까 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형사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수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조로 스기무라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사의 이야기를 듣던 스기무라가 입을 열었다. 어, 제가 돌린 전단지가 그 애를 몰아세운 걸까요? 그러자 형사는 오히려 결단을 내린 계기가 됐을 거라며 본인 입장에서도 그런 형태로 유족의 분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답한다. 이어 사망한 가지타 씨 딸들의 책은 계속 쓸 예정이냐고 물었다. 스기무라는 그 학생이 출두해 준다면 책을 낼 이유는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말을 이어간다. 가지타 씨의 따님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미처 슬퍼하고 있어요. 화도 내고 있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고운 사람들입니다. 결코 쓸데없이 그 애를 괴롭히고 싶어 할 리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두 사람과 의논해 볼게요. 뭐 잘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해해 줄 겁니다. 스기무라는 사토미와 리코에게 형사와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이야기를 듣고 동생 리코가 묻는다. 그 학생이 벌을 받지는 않겠죠? 미성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원래 교통사고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상해죄나 살인죄가 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리코의 말대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체포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고 지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스키무라는 이번에는 사토미에게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였어요. 누군가한테 원한을 사서 살해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토미 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토미 씨가 4살 때 겪었다던 그 유괴 사건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조사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동생 리코는 이제 범인을 찾기 위한 책이 아니라 아버지를 추억하는 내용의 책으로 컨셉트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며칠 후 스기무라는 가지타가 일했던 도모노 왕구 회사의 관리자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사망한 가지타와 그의 아내가 퇴사할 당시 노세라는 젊은 독신 여성도 함께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가지타의 큰딸 사토미에게 노세라는 이름을 들어봤냐고 묻지만 사토미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스기무라에게는 발신번호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전화가 몇 차례 걸려옵니다. 스기무라는 단순 장난 전화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전단지를 여러 군데 돌린 상태잖아요. 이후 스기무라는 일전에 리코에게 받은 가지타가 도모노 왕국 재직 시절 찍었던 설날 기념 단체 사진을 복사해 사고 현장 아파트 관리실장에게 보여줍니다. 며칠 전 관리실장의 말에 의하면 가지타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구경하던 사람 중 충격으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여자분이 가지타의 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관리실장에게 가지타의 옛날 동료들이 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그 여자분처럼 생각되는 분이 사진 속에 있는지 물은 거죠. 하지만 관리실장은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뭐 사실 스기무라도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은 거죠. 한편 스기무라가 집에 오자 그의 아내는 가지타의 작은 딸인 리코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 내용을 전해줍니다. 리코가 협박을 받았다는 건데요. 가지타의 과거를 들쑤시지 마라. 호된 꼴을 당할 것이다. 그 녀석이 죽은 건 천벌이다. 이런 내용의 남자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스기무라는 리코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언니 사토미에게는 동생에게 사토미가 겪은 유괴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조언을 합니다. 이튿날 리코는 스기무라의 회사로 찾아와 언니의 유괴 사건 얘기를 다 들었지만 아버지의 책은 계속 만들 거라고 합니다. 언니는 겁쟁이라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만 자신은 이렇게 협박받는 이 상황에 결코 지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스기무라에게 발신번호가 제한된 전화가 또다시 걸려옵니다. 스기무라의 설득에 그 전화를 건 상대방도 이번에는 끊지 않고 입을 여는데요. 나이가 좀 있는 듯 느껴지는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본인은 사망한 가지타 씨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전단지 얘기를 듣고 사고 낸 자전거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동안 이 일이 이미 해결됐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가지타의 따님에게 면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스기무라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혹시 쓰러져 있는 가지타 씨를 보고 속이 안 좋아졌다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맞다며 당시 휴가 중인 이모님 댁일을 잠깐 봐드리려고 들른 거라고 전했다. 그날 가지타는 그녀가 거기에 와 있는 걸 알고 만날 약속을 했는데 하필 그녀는 눈앞에서 가지타 씨가 쓰러진 것을 본 것이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후에 이모님이 동네에 전단지가 돌았다는 얘기를 해 주어서 가지타 씨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가지타 씨한테 신세를 지셨다고 했죠? 스기무라가 물었다. 그녀는 울면서 가지타 씨와 사모님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사토미도 참 예뻤다고 덧붙였다. 순간 스기무라의 머릿속 회로가 겨우 연결이 되는 것 같았다. 사망한 가지타 씨가 일했던 도모노 완구. 당시 가지타 부부는 노세라는 여직원과 함께 퇴사를 했다고 했다. 스기무라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노세 씨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의 도박을 좋아하고 폭력적이었는데요. 툭하면 노세의 직장으로 찾아가 그녀에게 돈을 뜯어가며 가부를 해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술에 취해 노세를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자 그녀는 저항하기 위해 덤볐는데 아버지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겁니다. 도모노 완구 재직 당시 유일하게 가지타 부부와 친하게 지냈던 노세는 그 사정을 가지타 부부에게 얘기했고, 가지타는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인생이 끝일 거라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시체를 몰래 처리해 버리기로 했고, 그 당시에도 운전을 잘했던 가지타는 아내와 둘이 노세의 아버지 그 시체를 회사 트럭에 몰래 싣고 멀리 옮기러 간 거죠. 그런데 당시 가지타의 어린 딸인 사토미가 문제였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사토미를 노세의 집에 데리고 가 거기 있게 한 거죠. 아무래도 노세가 가지타의 집으로 오게 되면 주변에서 뭔가 수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토미는 노세의 집에서 이틀 밤을 보냈고요. 노세의 아버지 사체는 산속에 묻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회사 트럭으로 몰래 시체를 옮겼다는 자책 등에 이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퇴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간 겁니다. 서로 연락처만 알아두고요. 스기무라는 노세가 당시 사토미에게 일이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야 라며 진짜 협박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토미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지만 당시 4살이던 사토미는 아버지의 일로 불안정했던 노세와 함께 있으면서 노세의 그런 심리 상태가 무섭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노세가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며 했던 말을 사토미는 자신에게 하는 말로 착각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가지타와 노세는 사건 이후 28년 만인 가지타의 사고 한 달 전쯤 만났는데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남을 가진 후 사고가 나던 8월 15일, 가지타는 노세를 사토미의 결혼 피로연에 초대하기 위해 다시 찾아간 겁니다. 노세는 자신 때문에 가지타 부부가 회사도 그만두고 당시 어렸던 사토미 역시 영문도 모른 채 힘든 경험을 하게 돼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노세는 멀리서만 마음으로 축하하려 했지만 가지타는 그런 노세의 마음의 빚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가지타가 정리하고자 했던 일인 것 같고요. 앞서 가지타가 딸들에게 제대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며칠 후 스기무라는 형사의 전화를 받습니다. 가지타를 친 그 소년, 중학교 1학년 소년이 경찰에 출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풀리지 않은 건 하나인데요. 가지타의 작은 딸인 리코가 받은 협박 전화입니다. 얼마 전 리코가 스기무라에게 아내에게 전한 자신이 어떤 남성으로부터 아버지의 뒤를 캐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그 전화의 진실이요. 그러던 중 스기무라는 뭔가 촉이 느껴져서 사망한 가지타의 고향인 미즈라는 곳의 한 건물로 향합니다. 그곳은요, 가지타의 작은 딸인 리코가 재밌는 건물이 있다면서 사진을 찍으러 가겠다던 곳이기도 합니다. 스기무라는 주차장 벤치에 걸터 앉았다. 그때 회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그 차에서 팔짱을 낀 남녀가 내렸다. 남자는 하마다였다. 가지타의 큰딸 사토미의 약혼자인 하마다. 그런데 여자는 사토미의 동생인 리코였다. 그 둘이 팔짱을 낀 채 차에서 내린 것이다. 그 둘은 예비 처제와 예비 형부 사이인 셈이다. 스기무라는 잠시 하마다만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 리코는 다시 차에 들어가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하마다는 리코는 곧 정리할 것이고 자신은 사토미와 예정대로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그 전까지만 리코와 사귀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이좋은 형부와 처제가 될 거라고 말한다. 아니, 사토미 씨가 눈치를 전혀 못 챌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 휴대전화 같은 착신 멜로디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하마다는 리코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코는 사토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이 리코와의 마지막 데이트고 예정대로 사토미와 결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기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마다한테 말한다. 리코 씨와 사귄 건 사토미 씨에 대한 배신이에요. 당신은 그동안 리코 씨가 책을 준비한다면서 하던 취재나 자료 조사도 다 도와줬죠? 이 지금까지 제대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리코 씨가 작성한 자료가 아주 깔끔했거든요. 그건 바로 당신이 도와줬기 때문 아닙니까? 리코 씨의 취재에 따라 나선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게다가 리코 씨는 이 언니 사토미 씨가 두려워하는 책 작업을 하려던 건데 그걸 알면서도 이 취재나 자료 조사 등을 도왔다는 건 사토미 씨를 이중으로 배신한 거예요. 이때 잠시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코가 다시 이들 앞으로 왔다. 그러면서 스기무라를 향해 말했다.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스기무라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언니가 결혼식을 미룬다고 했을 때 리코 씨는 기뻤나요? 그리고 언니의 결혼을 백지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협박 내용이 이상했잖아요. 뭐 정말로 협박을 할 거면 뭐 너도 가지타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타 씨를 죽인 건 아니라고 그래도 뭐 가지타 씨가 뺑소니로 세상을 떠났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협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리코가 거짓으로 꾸며낸 그 녀석이 죽은 건 천벌이다. 이런 표현은 가지타 씨가 죽은 것은 불행한 교통사고고 경찰에서는 그 범인을 지목하고 있으며 뺑소니 사건은 곧 해결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뿐이다. 가지타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죽고 싶냐? 라는 식의 표현을 고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리코는 너무나 순진했다. 며칠 후 가지타의 큰딸이자 리코의 언니인 사토미가 스기무라에게 전화를 합니다. 스기무라는 사토미에게 사토미가 4살 때 겪은 일이 유괴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28년 동안 끌어온 게 착각이었을 거라고 말하며 잊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약혼자 하마다의 배신을 염두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사토미는 동생 리코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리코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사토미의 애인에게 접근해 먼저 꼬드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토미는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티내기 싫어 계속 모른 척 했었다고 합니다. 이어 사토미는 슬프게 말을 합니다. 우린 단둘이 자매인데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무척 슬퍼하셨겠죠. 부모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분명히 리코 편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양보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리코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아이,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아버지 가지타 씨가 살아계셨다면 제일 먼저
사토미 씨의 약혼자였던 하마다를 두들겨 팼을 겁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딸들의 인생에서 물러나라고 야단을 치셨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사토미는 스기무라에게 원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왜 조사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동생과 약혼자의 불륜을 조사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본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해서 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에 스기무라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토미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라고 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무언가에 누군가에 쫓겨서 깨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에 숨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서 나와야만 합니다. 나오면 세상은 아직 거기에 있어요. 행복을 빌겠습니다. 라고 스기무라가 말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스기무라는 침묵에 쌓였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미미 여사네요. 어떠셨나요? 저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아주 잘 엮어냈네요. 누군가. 예. 이게 네, 사실 이제 뭐 전체 작품을 읽으시면 또 다른 그 감동 내지는 감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 저희가 줄거리를 소개해 드렸고 줄거리를 이제 낭독을 해 드린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지타 씨가 그 뭐 원치 않았던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 이제 네, 그거를 그렇죠. 뭐, 그렇죠. 음, 숨기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살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체를 유기한 셈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딸에게 음, 딸이 이제 어디 맡겨졌는데 그 네, 노세라는 네. 여자한테 맡겨졌는데 그걸 유괴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다 예.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 큰딸인 사또미는 뭔가 음. 마음에 이런 불안정과 걸려 있는 상처를, 거죠. 네, 갖고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같이 퇴사했던 그 여직원 이름이 하필 노세여 가지고 네, 노세. 네, 이게 그 무슨 짐승 같기도 하고 네. 노세 젊어서 노세도 생각이 나 가지고 이게 저도 괜히 그 당나귀 비슷한 모습이 생각이 그러게 나더라고요. 말입니다. 그 짐승 생각이 나죠. 네, 어쨌건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 그나 특히, 어, 예,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여동생 리코의 행동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게 좀 이 책을 미리 말이죠. 본 분들은요. 네. 네. 그 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아니 언니 애인을 또 뺏은 거 아니에요? 그 하토미 씨가도 그러게요. 그렇고. 네. 근데 참. 이 스기무라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려가 깊은 사람이다. 네. 왜냐하면 그 가지타 씨의 이야기를 안 알려준 거잖아요, 딸들한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게 또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네네. 스기무라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뭐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요. 이 네네. 자매들의 감정선에 조금 더 깊이 그렇죠. 몰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궁금하신 분들은, 말이에요. 네, 책을 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 감정선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목소리 좀 잘 흉내내고 해야 되는데 아유, 연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좋았고요. 예. 저희 또 미리 보신 분, 저희 이 방송 듣고 댓글 주시면 또 댓글로서 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맞아요. 가져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아나운서가 그 이전에 한 4편 정도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그 답글을 다 달아 주셔서 그 애청자분들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저 알고 댓글놀이 계시죠? 좋아하니까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스기무라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독백인데요. 거의 독백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토미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사토미 씨도 행복해질 수 있다. 네. 무언가에 누군가에 여기서 제목이 나오죠. 그렇죠. 누군가한테 쫓겨서 숨더라도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 나오면 음, 세상은 아직 거기에 있다. 네. 더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고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네, 모두는 그렇습니다. 행복해져야 할 어, 의무가 있는 걸까요? 권리가 있는 걸까요? 둘 다 있는 거죠, 그죠? 둘 다겠죠? 네. 네, 김지은 아나운서도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작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미야베 미유키의 누군가였고요.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